지지층이 사실 견고했었잖아요. 그동안 30, 40대가. 근데 지금 1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30, 40대도 이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그 청와대가 검찰을 다루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하고 무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정책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요. 일부에서는 뭐 15억 가진 젊은이가 얼마나 있다고 그러냐, 또는 9억 이상 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러냐, 얼마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희망을 꺾는다는 게 중요하고, 그 희망을 꺾는 그 한 부분의 여론이 젊은이들 전체로 이게 확산이 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에 30대에 빠진 거는 부동산 관련이 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뭐 강남에 집 사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30대는 지금 어디 서울에 집 사는 거 이런 건 생각도 못 하는데, 전세도 어려운, 전세 대출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부동산 허가제를 한다고 그러지 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곧장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도 좀 검토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시장 경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지.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반나절 만에 개인 견해라며 수습했습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없는 제도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당장 급한 게 부동산이고 강강 급한 게 선거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은 다 올려놓고 이제는 이제 자기들 다 됐으니까 식당 문 닫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절망감 같은 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고 촛불 정국이라고 해서 공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되고 조국에 대해서 빚졌다고 얘기하는 이 30대에 빚을 졌다고 얘기해도 지금 위로가 안 되는 판인데 그렇게 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